나는 비행기를 타는 공부를 하여 폭탄을 안고 일본으로 날아가리라. 1923년 겨울 중국 인난성 운남 육군항공학교 입학 면접장이었습니다. 22세의 한 조선 여성이 중국인 교관 앞에 섰습니다. 검은 치파오를 입은 그 여성의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비행사가 되려고 하오? 교관이 물었습니다. 여성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왕이 사는 궁전에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교관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조선 여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권기옥,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찬 여성의 꿈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일왕궁전에 정말로 폭탄을 떨어뜨렸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가슴이 먹먹해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권기옥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1년 1월 11일, 평안남도 평양. 한 양반 집안에서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권동각이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집도 없어 남의 집 문간방에 얹어 살아야 했지요. 더 큰 비극은 그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붙인 이름은 갈래였습니다. 어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빨리 죽으라는 의미였지요. 얼마나 끔찍한 이름입니까?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으라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조선 여성의 현실이었습니다. 11살 때부터 갈래는 은단 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학교는 꿈도 못 꿨습니다. 어깨너머로 언니의 책을 훔쳐보며 글자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갈래의 삶을 바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선교사가 운영하는 숭연소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갈래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입학원서를 쓰는데 교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갈래입니다. 그것은 이름이 아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라. 갈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옥. 기초가 되는 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라의 초석이 되겠다는 의미였지요. 그날부터 갈래는 권기옥이 되었습니다. 죽으라는 이름에서 나라의 기초가 되겠다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권기옥은 1916년 숭일여학교에 편입했습니다. 그곳에서 박현숙, 정일성 같은 열정적인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조선의 미래다.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권기옥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권기옥은 숭일여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애국가를 등사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경찰이 덤벼들었습니다. 권기옥은 체포되어 3주간 구금되었습니다. 추록 후 권기옥은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임시정부 공채를 판매하고 군자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체포되어 6개월간 복역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권기옥은 깨달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의 감시가 너무 심했습니다. 1920년 권기옥은 결심했습니다. 상하이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홀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며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찾아갔습니다. 상하이에서 권기옥은 운명적인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먼저 안창호를 만났습니다.
안창호는 젊은 권기옥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행사가 필요하오. 하늘을 나는 조선인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오. 그 말에 권기옥은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 어린 시절 평양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고개 비행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비행기를 보며 권기옥은 감탄했었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폭격할 수 있다면 그때의 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권기옥은 임시정부 이시영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항공학교에 보내주십시오. 비행사가 되어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이시영은 감동했습니다. 20살 남짓한 여성이 비행사가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좋소.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소. 1923년 12월 권기옥은 인난 육군항공학교로 떠났습니다. 함께 간 한국 청년이 3명 더 있었습니다. 이영무, 이춘, 장지일이었습니다. 입학 면접에서 권기옥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일왕궁전에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 비행사가 되려고 합니다. 중국 교관들은 놀라면서도 감탄했습니다. 이 작은 여성의 큰 용기의 말입니다. 권기옥은 제1기생 38명 중 유일한 여학생이었습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10km를 뛰었습니다. 기초 이론을 배우고 비행기 구조를 공부하고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전 비행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전율을 권기옥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찢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더니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것이었습니다. 권기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일왕궁전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1925년 2월 권기옥은 항공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된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손꼽히는 여성 비행사였습니다. 졸업장을 받는 순간 권기옥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이제 꿈을 이룰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임시정부에는 항공대를 창설할 돈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살 돈도 운영할 돈도 없었습니다. 권기옥은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그 고된 훈련을 견뎌낸 것입니까? 하지만 곧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중국 공군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서 비행 실력을 유지하며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926년 권기옥은 풍옥산 군벌의 항공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27년 장제스의 국민혁명군 공군으로 옮겼습니다. 권기옥은 뛰어난 비행사였습니다. 소교 계급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권기옥에게 또 다른 운명적 만남이 찾아온 것입니다. 1928년 권기옥은 독립운동가 이상정을 만났습니다. 이상정은 시인 이상화의 형이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권기옥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지 맙시다. 독립운동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정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아이 없이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딩크족이었습니다. 남편 이상정의 등을 타고 앉아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은 두 사람의 평등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권기옥은 비행사로서 계속 활동했습니다. 1932년 상하이 사변이 일어났을 때 권기옥은 비행기를 몰고 출격했습니다. 일본군에게 기총소사를 퍼부었습니다. 전투 후 중국 정부는 권기옥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권기옥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용감무쌍한 여성 비행사로 알려졌지요. 그리고 1935년 드디어 권기옥의 평생 꿈을 이룰 기회가 왔습니다. 장제스의 부인 송미령이 권기옥을 불렀습니다. 송미령은 항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선전 비행을 계획하고 있소.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그리고 일본 도쿄까지 비행하며 중국 공군의 위력을 보여주려고 하오. 당신이 그 비행사가 되어주시오. 권기옥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도쿄, 일본, 일왕궁전. 20년 넘게 꿈꾸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권기옥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폭탄 투하 연습을 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일왕궁전 위를 비행하며 폭탄을 떨어뜨리는 꿈을 말입니다. 드디어 이루어진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다. 선전 비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1935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권기옥과 다른 한 명의 여성 비행사가 선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출발 2주 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프로펠러가 부서진 것입니다. 선전 비행이 2주 연기되었습니다. 권기옥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고쳐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2주 사이에 운명의 장난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이 베이징 근처 펑타이를 기습 점령한 것입니다. 중일 전쟁의 전조였습니다. 선전 비행은 즉시 취소되었습니다. 권기옥의 꿈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프로펠러만 부서지지 않았다면, 2주만 일찍 출발했다면, 권기옥은 도쿄 상공을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권기옥은 무너졌습니다. 20년을 준비한 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더 가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기옥은 얼마 후 공군도서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비행사가 아니라 사서로 말입니다. 13년간의 비행 경력이 끝난 것입니다. 권기옥은 왜 비행사에서 물러나야 했을까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일본 밀정의 모함으로 체포되어 8개월간 옥고를 치른 것이 원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권기옥의 비행사 인생은 끝났습니다. 평생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권기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권기옥과 남편 이상정은 충칭으로 피난했습니다. 거기서 육군 참모학교 교관이 되었습니다. 중국군 장교들에게 영어와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일본인 식별법과 일본인의 성격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여 군에 제출하는 업무도 맡았습니다. 1943년 권기옥은 한국의 국부인회를 재건했습니다. 사교부장을 맡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영덕 등과 함께 한국광복군 비행대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군과 협력하여 일본과 직접 전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습니다. 권기옥은 28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4세였습니다. 귀국 후 권기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군의 어머니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947년 남편 이상정이 갑자기 뇌일혈로 사망한 것입니다. 평생의 동지이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권기옥은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1957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연감을 발행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기록을 남기겠다는 신념이었습니다. 1966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출판인으로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1979년 인터뷰에서 권기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소망이었던 조선 총독부 폭격을 끝내 못한 것이 한입니다. 78세의 할머니가 된 권기옥의 눈에는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88년 4월 19일 권기옥은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평생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왕궁전에 폭탄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권기옥은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였습니다. 중국 공군에서 소교까지 진급했습니다.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한국의 국부인회를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기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갈래에서 기옥이 되었습니다. 죽으라는 이름에서 나라의 기초가 되겠다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기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모든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권기옥은 일왕궁전에 폭탄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었고,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공군 창설에 기여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꿈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범하게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살았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갔기에 비록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과정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권기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공군은 세계 10위권의 강력한 공군입니다. F-35 전투기, KF-21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전투기 조종사들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 권기옥이 있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에는 권기옥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졸업장, 사진, 그리고 이야기가 후배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기옥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할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때 권기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11살에 공장에서 일하며 글자를 배운 소녀. 갈래라는 끔찍한 이름을 가진 소녀. 그 소녀가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권기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여성의 삶이 얼마나 억압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900년대 초 조선의 여성들은 대부분 글자를 몰랐습니다. 학교에 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부유한 집안이라 해도 딸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글을 알면 집안이 망한다. 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혼은 부모가 정해주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0대 초반에 시집을 갔고 평생 시댁 식구들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여성의 표준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권기옥은 학교에 갔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고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삶입니까? 권기옥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김마리아는 대한민국의 국부인회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유관수는 18세의 나이로 만세운동을 이끌다 순국했습니다. 박차정은 의열단에서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독립유공자 1만 4천여 명 중 여성은 겨우 272명,
1.9%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뒤에서 도왔습니다. 임시정부의 살림을 맡고 독립군의 군복을 만들고 군수품을 운반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박차정 열사의 묘비에는 독립운동가 박차정이 아니라 약산 김원봉 장군의 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권기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상정의 아내로만 알려졌습니다. 그녀 자신의 업적보다 남편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권기옥이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제대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국가보훈처가 8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웹툰 꿈의 날개가 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권기옥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권기옥을 알아야 합니다. 권기옥의 비행사 인생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925년부터 1936년까지 권기옥은 13년간 비행사로 활동했습니다. 중국 여러 군벌의 항공대를 옮겨다니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풍옥산 군벌의 동로군 항공대에서 시작하여 장제스의 국민혁명군 공군으로 옮겼습니다. 계급도 계속 올라소교, 소령까지 진급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여성 비행사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 여성 비행사는 권기옥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권기옥을 용감무쌍한 조선 역걸이라고 불렀습니다. 1932년 상하이 사변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군이 상하이를 공격하자 중국 공군이 출격했습니다. 권기옥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상공에서 일본군 진지를 발견했습니다. 권기옥은 기총소사를 퍼부었습니다. 일본군이 반격했습니다. 대공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권기옥의 비행기 날개에 총탄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권기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낮게 비행하며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동료 비행사들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권소교, 이어마오, 후퇴하시오. 하지만 권기옥은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조금만 더. 결국 일본군 진지를 파괴하고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는 구멍투성이었지만 권기옥은 무사했습니다. 이 공로로 권기옥은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중국군 동료들은 권기옥을 존경했습니다. 여성이면서도 남성 비행사들보다 더 용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권기옥은 중국 공군에서 활동했을까요? 한국 광복군에서 활동하지 않고 말입니다. 임시정부는 공군을 만들 여력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살 돈도 유지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기옥은 중국 공군에 들어갔지만 마음은 항상 한국 독립을 향해 있었습니다. 1943년 한국광복군 비행대 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권기옥은 최영덕, 손기종 등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군과 협력하여 비행기를 지원받고 한국인 비행사들로 광복군 비행대를 만들어 일본과 직접 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권기옥의 평생 꿈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일본이 갑자기 항복하면서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권기옥에게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아쉬움이었을 것입니다. 해방 후 권기옥의 삶도 파란만장했습니다. 1949년 귀국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공군 창설에 기여하며 공군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1947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기옥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1957년부터 한국연감을 발행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역사 기록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기록이 정리되지 않았고 한국전쟁으로 많은 자료가 소실되었습니다. 권기옥은 올바른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사명감으로 영감을 만들었습니다. 1966년 언론은 권기옥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출판인으로 소개했습니다. 비행사에서 출판인으로 권기옥의 인생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1978년 권기옥은 한국일보의 회고록 나의 이력서를 24회에 걸쳐 연재했습니다. 그 글에서 권기옥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동양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었지만 내 꿈은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궁전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기 때문이다. 77세의 권기옥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1988년 4월 19일 권기옥은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지만 정작 그녀가 받은 훈장은 늦었습니다. 1968년에야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3등급이었습니다. 반면 남성 독립운동가 중에는 훨씬 낮은 활동을 했는데도 더 높은 훈장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기념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권기옥의 유족인 권현광복회 이사장은 계속해서 권기옥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 도서, 전시회 등을 통해 권기옥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기옥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에게 권기옥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100년 전 여성이 비행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기옥은 해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여성 전투기 조종사, 여성 우주인 후보, 여성 과학자, 여성 CEO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 권기옥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권기옥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첫째, 꿈을 포기하지 마라.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셋째, 세상의 편견에 굴복하지 마라. 넷째, 자신보다 큰 것을 위해 헌신하라. 이것이 갈레에서 기옥이 된 여성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기옥의 묘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권기옥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역입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독립운동가 권기옥,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녀 자신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매년 광복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권기옥의 묘소를 찾습니다. 꽃을 바치고 묵념을 합니다. 특히 공군 장병들이 많이 찾습니다. 공군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권기옥 선생님, 당신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당신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